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시황글에 아이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 실업률이랑 물가 차트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 실업률이랑 물가가 괜찮은데 금융위기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답변을 하기 전에 정말 좋은 내용의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의 질문들은 답변을 해야 되는 저로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질문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제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런 질문들 여러분들 좋습니다. 좀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올린 내용은 우선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 그죠? 실업률 관리하고 물가 관리하는 게 연준의 주요 목표인데, 지금 미국 실업률하고 물가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좋단 말입니다. 이미 100점이에요. 근데 자꾸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좀 껄끄러운 거예요. 내심 이거 아직 지표가 좋은데 금리 인하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대학에서 어떤 경제 전공한 FOMC 위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지표는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오는 이유, 질문 내용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융위기가 왜 오는지 알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어쨌든 답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금융위기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금융위기가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금융위기가 뭔지 알으려면 유동성이란 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금융위기는 일단 이겁니다. 모든 금융위기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가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10,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빌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빌려주겠대요. 이게 전 사회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커지면은 결과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거고, 이게 금융 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구하게 되면 회사 부도가 나고요. 회사 부도 나면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그죠? 대출 받은 거 다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은행들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게 결국 금융 위기입니다. 말이 길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 필요한 사람이 돈을 못 구하면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그게 바로 금융 위기입니다. 근데 이 금융 위기,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되죠. 저 사람 돈 버는 거 없는데 내 빚을 어떻게 갚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그럼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마! 라고 하면서 빌려줬던 대출을 회수하면서 위기가 나는 겁니다. 물가도 비슷하죠. 너무 물가가 높거나 너무 물가가 낮으면은 그 또한 결과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유동성 회수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위기가 나는 거고. 근데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은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미스와 정치적인 불안정이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연준이 세팅해 놓은 기준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세팅해 놓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연준이 세팅해 놓은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저 금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비싸서 돈을 못 빌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추가해서
트럼프가 또 찬물을 끼얹고 있죠. 매번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아베한테 시달린다든가 이런 일들은 또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전망을 낮추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저 회사가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라고 하면은 대출 회수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회사가 돈을 구할 수 없게 되고 뭐 결국 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실업률이 높아서, 물가가 높아서, 아니면 우리나라 IMF 때도 그죠? 뭐 IMF 때는 주로 이제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기업들이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놨는데 향후 경제 전망이 조금 어두워진다 라고 하니까 저 회사들 봐라, 대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럼 이자 비용이 엄청날 텐데 나한테 빌린 돈 이자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나한테 내가 빌려준 저 돈은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니까 돈을 일시적으로 다 회수해 간 게 IMF 위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요. 그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라는 거는 뭐뭐뭐뭐 해서 유동성 위기가 생겨서 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뭐 해서 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 실업률이 높다라든가 물가가 높다라든가 뭐 통화정책이 잘못됐다라든가 정치적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은 괜찮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뭐뭐뭐뭐 해서의 그 부분이 부동산이었죠. 그죠? 미국의 부동산이 너무 과열돼서 그래서 더 이상 뭐 대출에 관한 뭐 상환 능력이 뭐 부동산 쪽에 버블이 생겨서 상환 능력 의심받으니까 유동성 회수하자. 거기서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죠.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돈 필요한 사람이 돈을 못 구하면은 그게 금융위기가 되는 거고요. 뭐 실업률, 물가 이런 거 말고도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잘 지켜보고 있는 어떤 게 이제 다음번 금융위기의 요소로 떠오를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대표 선수로 떠오른 거는 통화정책과 정치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면 금융위기는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통화정책 부분 해결되고 트럼프가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해 준다면 정치적인 부분 해결돼서 위기는 비껴갈 수가 있다. 네.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